자, 그 다음에 연결해서 설명 좀 드리고 교재 보죠. 자, 신고를 받았죠. 신고관청이 신고필증을 발급하겠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시군구청장이 신고받게 되면 법상의 의무가 신고 가격이 적정한지를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당연히 누가 검증해야 되겠어요? 신고받은 사람이 검증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시군구청장이 신고받고 법상의 의무상인 적정성을 검증하려면 전국에 있는 시군구청장이 검증하기 위한 전국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시군구청에 들어가서 검증해 보겠죠. 그래서 신고받은 관청이 검증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전국 규모의 망인데 그 망 이름이 부동산 거래 신고받은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검증체계 전산망입니다.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시군구청장이 검증해 보겠죠. 이건 전국 규모겠죠. 전국 규모의 망이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이면 누가 구축 운영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이죠.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교육의 지침은 누가 마련해요? 국장이. 공간정보관리부 가시면 모든 토지의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누가 조사 청량하여 등록해야 한다? 국장이.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하려면 지역별 자료는 계속 보완돼야 되겠죠? 자료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신고관청이 조사 내역 검증 결과를 여기 가지고 있겠죠? 자료를 가지고 있는 신고관청에게 국토부 장관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면 신고관청에게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검증해야 한다 나오면 시군구청장, 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 그러면 검증한 내용은 검증체계 통해서 검증한 결과는 누구한테 통보해야 되는가? 신고관청이 신고받고 검증한 결과는 세무서에 넘겨야 세금 매길 거 아니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통보해준 이유가 내가 검증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통보해 드릴 테니까 국세 지방세 부과할 때 과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걸 꼭 구분하시고 시험은 국토부 장관이 검증하는 게 아니고 시군구청장이 검증하고 체계 구축 운영은 시군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국장. 그러면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을 보고도 해야 됩니다. 보고. 신고받은 내용을 누구한테 보고하겠어요? 통보는 세무관서장이 통보했고 끝났고 보고 의무도 있다고. 시군구청장은 누구한테 보고해요? 국장이 보고하겠네요. 시도지사. 관할 시도지사한테 보고하겠죠. 그럼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시군구청장으로 보고받은 사항을 모아야 되겠죠. 취합하여 매월 1회 누구에게 보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당연히 절차상으로 신고관청이 국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보고하면? 시도지사한테 보고하면 보고받은 시도지사가 모아서 취합하여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 신고했죠. 신고필증이 나왔죠. 그럼 신고필증 가지고 등기 신청하면 되죠. 신고필증에 신고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신고필증에 신고사항이 군데군데 잘못 기재됐더라고. 잘못 기재된 내용대로 그냥 신고필증을 제출해 버리면 등기 하자가 있겠죠. 그래서 신고필증에 신고사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고쳐야 되겠죠. 정정 신청 제도가 있다. 신고필증에 신고사항이 잘못 기재 나오면 정정 신청 제도이고, 신고한 다음에 신고필증은 하자 없이 제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신고필증 제출해서 등기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매수인 명의로 등기 신청하기 전입니다. 등기 신청하기 전에 신고했던 신고 내용을 사후에 매도 매수인이 합의해서 바꿀 수도 있다. 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조건 같은 거, 기한 같은 거 바꿀 수 있죠. 내용을 바꿨다고. 그러면 신고 필증은 하자가 없는데 신고 필증 내용하고 달라졌죠. 그러면
신고한 내용을 이렇게 합의해서 바꿨습니다 라고 변경 신고서 제출 제도가 있다고. 내용이 바뀌었으면 뭐 제출하고? 변경 신고서 제출. 신고해서 신고 필증 나왔죠? 매매 계약이 어떤 사유로 무효가 될 수도 있고 103조 위반, 사기 강박, 취소, 합의 해제, 채무 불이행 이유로 해제될 수 있죠? 계약이 깨진 사실은 신고하시기 모르겠죠? 그럼 해제 등의 신고서 제출하는 제도가 있어요. 일단 신고 필증에 내용이 잘못 기재 나오면 뭐로? 정정 신청. 내용 변경이면 변경 신고서, 무효 취소 해제이면 해제 등의 신고 짝을 지으시고, 그럼 정정 신청이고 변경 신고고 해제 신고는 해야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임의사항인가? 정정 신청이나 변경 신고나 해제 신고는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이걸 만약에 정정 신청해야 한다, 변경 신고해야 한다 해버리면 의무가 돼버리죠. 정정 신청을 안 해버리면 의무 위반이네. 제재받겠죠. 정정 신청 안 한 당사자 또 불이익 아니야. 이중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가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정 신청한 목적이 뭐예요? 잘못된 부분을 고쳐갈 테니까 맞게 고쳐서 신고 필증 재발급해달라 그 말이죠. 변경 신고하는 목적도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저거 할 테니까 재발급해달라. 며칠이겠나요? 처음에 발급을 지체 없이 했죠. 재발급도 지체 없이 재발급. 무효 취소 해제 신고를 할 수 있고 했다면 신고한 층이 해제 등의 신고받고 당사자한테 확인해 봤겠죠? 확인했다면 확인서 발급해달라고. 며칠인가? 다 지체 없이. 정정 신청 사유, 변경 신고 사유가 암기사항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세 가지 다 암기사항. 신고사항하고 정정 신청이고 변경 신고 사유가. 정정을 받아주긴 하지만 매도 매수인 당사자 성명을 고쳤다, 당사자 주민등록번호를 고쳐오면 정정 받아주겠나요? A하고 B하고 신고 들어갔죠? 당사자 A, B인데 C로 고쳐왔다고. 부동산 소재 지분을 정정할 수 있겠는가? 100번지 신고 들어왔죠? 고쳤는데 101번지를 고쳐왔다고. C라는 사람은 101번지라는 사람은 신고한 층이 검증했어요? 안 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을 고쳐온다든지 물건을 고쳐오면 정정이고 변경이고 안 됩니다. 그러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안 된다고 말이죠. 이거 빼고 주소 같은 거, 전화번호 같은 것은 고쳐주겠다고. 소재 지분 안 되죠. 지목 면적 같은 거 고쳐주겠다고.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하는 경우가 있겠죠.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가 되겠나요? 안 됩니다. 사람을 고쳐온다든지 물건 바꿔오면 안 된다. 이렇게. 그 기본입니다. 그거 빼고 이제 암기사항인데 조금 더 꼼꼼하게 없을 게 토지는 임야, 전, 답, 대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다르죠. 그래서 종류도 정정을 받아주지만 건축물 종류는 정정이 되지만 토지 종류는 안 된다. 그런 거 나중에 토종은 정정이 안 된다. 그리고 토지 종류는 안 된다. 그런 거 꼼꼼하게 보셔야 돼. 그건 이제 개정 취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출제위원이 꼼꼼하게 물을 수 있으니까요. 암기사항입니다. 요거 잘 체크하세요. 29일날 공간정보관리법이 아니고 책 제대로 가져오시고 진도가 다음 주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월 첫째 주에 공간정보관리법 해드릴게요. 세품 요거 아시죠?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 아니죠? 한 개 또 바뀐 게 이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했죠.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신고해야죠. 단독으로 신고한다 그 말은 거래계약 신고서에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서명 날인 제출하면 되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 신고한 이후에 무효 취소 해제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당사자 대신해서 해제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제 신고할 때는 종전에는 해제를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당사자 도장을 꼭 받아와라 이렇게 했는데
거래 신고도 단독으로 소명 날인한다면 해지 신고를 굳이 당사자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서 여기 똑같이 그럼 개업 공인인증서가 거래 신고하든지 해지 신고하든지 도장은 누구만? 개업 공인인증서만. 당사자 포함하면 안 돼요. 개업 공인인증서만 공통. 그래서 앞에 신고 절차하고 여기까지 정정 신청 변경 신고가 여기 두 문제. 이제 한 파트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인데 일단 교재 한번 봅시다. 교재 보시면 243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제 있죠. 신고 대상 계약은 밑에 부동산 뭐하고 뭐 토지 건물 어떤 계약만 매매만 박스입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처럼 법이 몇 개? 뒤에 공급계약 밑줄 법이 몇 개? 8개. 3번에 지위의 매매계약 지위매매계약도 신고한다 그랬죠. 1번에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공급 동그라미 법이 몇 개? 8개. 2번에 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입주권이죠. 법이 몇 개? 2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 배우시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입주자로 선정된지 8개 적용되는 것은 공급계약하고 분양권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법 8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나오면 법이 몇 개? 2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밑에 매매계약만 신고하죠. 매매계약 신고할 때 물건은 토지 건물이죠. 뒤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은 중개 대상물이지 신고 대상인 부동산이 아니고 넘기시고 토지 건축물 매매이면 모두 신고 대상이죠. 토지 건축물이 공유물이면 지분만 팔 수 있나 없나요? 지분도 매매니까 어쨌든 건축물 전부 매매뿐만 아니고 공유물이면 지분 매매도 신고 대상이 된다. 면적에 제한 있나요? 예배가 없다는 건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밑에 매매 계약의 종류는 오로지 매매만 신고하지 매매가 아닌 교환, 증여 나머지는 어떤 계약이어도 매매가 아니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밑에 이번에 공급계약 됐죠. 법 8개요. 양가로서 한 번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분양권 법 8개 입주권 법 2개 그죠? 체크하시면 되고 맨 밑에 4번 거래 규제와 부동산 거래 신고의 관계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뭘 받은 경우에도 허가 받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네요. 해야 한다. 예외가 없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 그래서 시험 2번 나왔던 것이 옆에 기출지문 분석처럼 토지 거래 허가 받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신고 절차가 매년 시험 나옵니다. 신고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하여 어떤 계약? 박스 밑에 매매 계약 언제부터 60일 체결한 날 괄호 밑에 잔금 지급일 X 이제 한번 잔금 지급일 X에서 함정을 체크해 놓으시고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잔금 지급일 아니고 계약 체결한 날부터 그 체크하시고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가 시작하면 직거래했죠. 어떻게 신고해야 됩니까? 기억에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 포함 제외 포함하여 뒤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죠? 다만 예외가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인 국가 등이면 그때 누구만? 둘째 줄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앞에 넣으실 게 단독으로 넣으실 것이라고.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이면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한다. 공동 신고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거부할 때도 예외로 단독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죠. 넘기시고. 중개 거래인 경우 그 말은 개업 공인인증서를 통했다 그 말이네요. 그래서 첫째 줄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시작하면 누가 신고해야 한다? 둘째 줄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다음에 넣으실 게 뭐요? 단독으로 넣으실 것이라고.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조건이 바뀌죠. 이제 둘째 줄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주어지면 그때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관청은 중개사무소면 안 돼요. 첫째 줄 부동산 등 밑줄. 권리 계약인 경우 권리 대상인 부동산, 어쨌든 부동산 등 소재지 권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과란에 시장 보니까 특별자치시장 있나요?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은 거의 구가 없으니까 세종시장도 시장, 군수, 구청에 들어갑니다. 시장에. 특별자치시장, 제주도에도 구가 없죠? 특별자치도 있는 행정시장도 시장. 신고사항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일단 체크하실 게 2번 계약 체결한 날짜가 신고 들어가야 계약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인지 확인할 것이고,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밑줄.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도 신고사항이다.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둘째 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신고대상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4번 부동산 등의 종류 있죠.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공급계약인지 토지건물 매매인지 종류를 신고 들어가고, 그럼 3번 4번 묶어서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동산 표시죠. 어려운 과목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예정자 들어가면 안 되고 거래 가격 밑줄.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죠.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7번 체크해 보시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시작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했다. 누가 신고 의무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 인적사항과 뒤에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도 신고사항이다. 그러면 이전에 단독 문제 나왔던 것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어요. 거래 당사자 신고한다 그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았다 그 말 아니야? 그럼 신고사항에서 뭐는 빠져야 돼? 7번은 빠져야 되겠죠. 그 7번 옆에다가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 신고사항이다 이다. 신고사항 X입니다. 몇 번만요? 7번만. (8번) 체크하시고,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이 필요한 밑줄 자금 조달 계획 및 주택의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는 무조건 신고 아니고 괄호에 토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 그게 조건 첫 번째죠. 실제 거래 가격이 얼마? 3억 이상인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연히 누구는 빼고 국가는 빠져야지. 국가는 자금 조달 계획이고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국가 포함하면 안 돼요. 국가 등행 때는 제외. 신고 방법은 1번 방문 신고할 수 있죠. 방문 신고할 때는 뭐는 보여주라고? 신분증명서는 다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거래 당사자 밑줄. 거래 당사자 신고할 때 뭐만 가져가면 돼요? 신고서 작성해 제출하라 그 말이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려는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당사자 첫째 줄 당사자는 밑줄하면 뒤에 공동 동그라미 서명 또는 동그라미 제출하여 일방 동그라미 제출. 그게 공동신고 개념이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일방이 제출. 맨 밑에 국가 등 나왔죠? 국가 등은 단독 등을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제출하면 되죠? 신고할 때 뭐만 가져가면 되니까 신고서만 가져가면 되니까 계약서 사본은 원칙적으로 첨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예외가 나와 보이죠. 단독 신고에서 첫째 줄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조건이 붙었죠. 일방이 거부할 때는 할 수 없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당연히 셋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끝에 거래 계약서 사본과 단독 신고 사유서 첨부하죠. 이때는 전자문서가 돼야 안 돼요.
여섯 번째 줄 전자문서에는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미연에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나면 첫째 줄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나면 신고서에 단독 넣으셔야죠. 공부하실 때는 서명 또는 날인 앞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말은 누구 도장은 필요 없다고. 거래 당사자 필요 없어요. 거래 당사자 X이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한청에 제출하죠. 조건이 바뀌죠.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 동그라미 또는 날인, 맞죠? 이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신고서에는 누구 도장은 필요 없다. 매도 매수인 당사자는 필요 없다고 적었죠. 계약서 사본 필요 없다 그랬죠. 이거 체크하시고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의 신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에 제출해서, 이건 조건이 앞에 붙었죠. 투기 과열 지구 소재는 주택이고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 당연히 누구는 빼고, 거래소 매수인이 국가인들은 빼고, 누가 자금을 조달하고 누가 입주해요? 매수인이겠죠. 셋째 줄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신고한청에 함께 제출하죠. 나와보니 매수인 본인이 직접 가져갈 때는 며칠까지 가져가면 돼요? 6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죠. 답은 체크하시고 매수인 외의 자 밑줄, 매수인 외의 자가 제출한다. 그러면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려는 자에게 언제부터? 계약 체결한 날부터 며칠? 50일 동그라미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서를 제공해야죠. 이 기간 5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누가? 매수인이 별도로 갖다 내야 되겠죠. 직접 갔다면 공이 다 뭐는 보여주고 신분증명서는 다 보여준다. 누구에게? 당연히 신고하러 갔으니까 신고한청에 내보여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미음의 제출 대행 동그라미 대행. 의무자가 직접이든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할 수가 있다 없다? 있으면 신고 기한은 60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출은 대리인 통해서라도 제출해야 의무가 이행되겠죠. 그럼 대행 나오면 무조건 안 되는 게 뭐이가? 전자문서 제출 안 됩니다. 대리권도 증명하고 확인할 게 있으니까 전자문서 제출 X. 그 대행 동그라미 하시고 전자문서 제출 X. 그러면 당사자의 제출 대행은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하면 되죠? 당사자 또는 자금 조달 거래 당사자 또는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을 신고하려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죠? 이때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는 보여주죠? 신고서를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당사자의 뭐가 있는? 자필 서명이 있는 뭐하고?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대행도 나누실 것이, 일단 당사자의 제출 대행은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행할 수 있죠. 그럼 대리인이 직접 간다 그 말 아니야? 전자문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신고서에는 누구 도장이 있어요? 신고서 안에는 당사자의 서명 날인에 들어가 있죠. 대리인이 지금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신분증명서는 누구 신분증명서를 보여줘요?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보여주겠죠. 직접 간 사람이. 그럼 신고한청이 신고서 보고 대리인 신분증 보니까 여기하고 대리인 신분증은 다를 거 아니야. 여기는 당사자 도장이 있고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보여준 거 아니야. 그럼 신고한청이 당신 누구요 물어보겠죠. 그럼 내가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증명하려면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하고, 위임장은 본인이 적어줬겠죠. 신분증명서 4번을 첨부해서 대리권 증명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갔다 와라 그 말입니다. 비교만 하시면 됩니다. 밑에 넷째 줄 다섯 번째 줄 뒤에 다만 전자문서에 한 경우 신고서 제출 대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행은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나번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제출 대행 타이틀 밑줄 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사이면 누구만 대행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 밑줄 소속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 보조 넣으면 안 돼요. 이 경우 소속은 고용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직접 갔으니까 신분증명서는 보여줘야 되겠네. 그러면 당사자 대리인처럼 위임장을 가져와라. 신분증명서 사본은 필요가 없다. 차이점은 비교하시면 돼. 신고관청에 본인의 둘째 줄 신분증명서를 내보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당사자의 신고나 신고서 제출 대행은 뭘 가져가는데 위임장하고 신분증명서 사본을 가져가죠. 달리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 전자문서형 신고는 제출 대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차이점 아시겠어요? 소속은 본인의 신분증만 보여주고 나오면 되고 당사자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장 가져가고 신분증명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차이점 비교하시면 되고 밑에 기출지문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 소속이 대리하여 대리는 가능하죠? 전자문서에 신고할 수 없다. 대리 대행 나오면 전자문서는 안 된다. 밑에 이번에 전자문서에 신고 있죠. 기억 체크해서 한번 읽어 두셔야 돼.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누구는 거래 당사자와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상으로 신고관청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인데 신고할 때 여기 들어가서 계약서 수거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이루어진다. 그런 개념이에요. 절차상에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되어 있는데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밑에 동그라미 3번 있나요? 있죠.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이죠. 통한 계약 시 신고.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줄여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계약이 어떤 계약이요? 매매 계약이 체결된 때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게 나중에 전자계약 시스템 할 때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토부 장관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하죠. 국토부 장관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하는 것을 누구한테 위탁 주는가?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줍니다. 현재 이건 누가 법적으로 누가 구축 운영해야 하는데 국장이 운영은 누구한테 위탁을 줬다고? 감정원에. 그러면 지금 나온 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나왔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뭐인가? 전자계약입니다. 국토부에서 구축했는데 누가 이것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가? 한국감정원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걸 국토부에서 계속 소개해요. 그래 올해부터 이게 시험 들어간다고. 전자계약 시스템. 그 말은 한국감정원이 위탁받아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일단 회원가입하겠죠? 공인인증서 등록되어 있겠죠? 그러면 보통은 자기 부동산에서 컴퓨터 안에 작업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가 자기 컴퓨터에 작업했으면 계약서 5년 보존하고 설명 3년 보존해야 되죠? 그런데 한국감정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회원가입이 되어 있고 공인인증서 등록되어 있으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계약서 쓴다고. 매매 계약서 선택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계약 종료 계약서 다 있어요. 거기 안에 썼으면 여기 자료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럼 여기 통해서 매매 계약서를 썼겠죠? 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에서 자료 남아있으니까. 그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하게 되면 효과는 매매 계약서를 여기 안에 작성했다면 자동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것으로 간주해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있죠? 썼다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해요. 확정일자 받을 일부러 동사무소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뒷부분 가면 있어요. 효과가 좀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보시고. 일단은 표현을 알고 계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 있다 없다?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다. 거기 안에서 맨 밑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죠. 매매 계약이 체결된 때 뒤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니까 별도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알고 계시라고. 별도 신고하자는 데 나왔죠.
신고 필증 발급해야 한다. 며칠? 지체 없이. 둘째 줄 끝에 있죠? 그럼 신고 필증 받아서 등기하러 가죠? 뭐만 가져가면 되고 신고 필증 제출하면 되지. 금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나와야 되겠죠?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 밑줄 뒤에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외국인 신고 내용에 제출이 있죠. 이건 여기 붙을 게 아니고 뒤에 붙어야 돼요. 외국인 취득 신고할 때. 좀 이따 다시 보시라고. 금쟁이는 제재 때문에 암기를 좀 하셔야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금쟁이. 공인중개사 법에서 7금쟁이 있죠. 여기도 금쟁이 있다고. 1번 신고를 하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행위. 누가요? 누가 신고 의무자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인데 거래 당사자가 그 말입니다. 앞에 거래 당사자가 넣으시고 거래 당사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다든지 신고하시는데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로 신고해달라고 요구하면 당사자는 제재받아야 되죠. 얼마겠어요? 뭐 3천만 원 이야기해요. 지금 3천만 원은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인데 500만 원이요. 500만 원. 당사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고하지 말아 주십시오 요구한다든지 거짓 신고 요구한 당사자는 얼마? 500만 원이야. 밑에 신고 의무자 아닌 자 밑줄.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했죠. 거짓 신고했다 밑줄. 뭐겠어요? 취득가 뭐 그렇다 또 500 하면 되나? 취득가에게 100분의 5. 거짓 신고잖아요 지금.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뭐 하거나 조장 방조 얼마? 500만 원. 거짓으로 신고했다 할 때만 취득가액 100분의 5입니다. 신고 내용에 검증 나왔죠? 1번에 검증 체계 구축 운영 타이틀 밑줄. 체계 구축 운영은 누가? 국장은. 셋째 줄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밑줄.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넘기시고. 검증 체계 구축 운영하려면 자료가 보완되어야 되겠죠. 미연 누구는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하여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 결과 조사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누구한테? 신고한청에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국장은 누구한테 위탁한다 그랬어요? 한국감정원이라고 셋째 줄 뒤에 있죠.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시도에 위탁한다 하면 안 돼요. 감정원에 위탁한다고. 그러면 검증체계 구축 운영을 국정이 하고 있으면 동그라미 2번은 적정성 검증 타이틀 밑줄. 적정성은 누가 검증해야 한다? 신고관청은 뒤에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검증한 결과는 신고관청은 누구한테 통보한다고? 세무관세의장에 통보해야 되고 둘째 줄 통보받은 세무관세의장은 국세, 지방세, 세금 매기겠죠? 과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9번에 신고 내용의 조사 있죠? 신고 내용의 보완 및 자료 제출 요구에서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정확하지 않으면 보완하게 할 수 있죠. 보완하게 하거나까지 끊으시고 둘째 줄 뒤에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도 확인한다 그랬죠?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개업 공인사에게 뭐 가져오라고? 셋째 줄 끝에 거래 계약서 밑줄 따로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게 얼마요? 3천만 원 이하는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천만 원 이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누가? 신고관청 자리에 국장은 들어가면 안 돼요. 제출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박스 안에 기억에 계약서 사본 있죠? 계약서 사본 제출하지 않으면 얼마? 땡땡 500만 원 이하 과태료 500화 적으시면 되고
밑에 이 니은부터 쭉 나와 있죠. 거기에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요. 그건 위에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3천만 원 이하 적으셨죠? 구분하시면 되고, 조사 결과 보고 있죠. 보고. 당연히 신고 내용을 검증한 사람, 조사한 사람이 신고관청이니까 신고관청은 누구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죠. 며칠? 기한이 어디 있어? 기한이 없지. 기한 없어요. 보고는 상시 신고 받으니까 검증한 내용대로 넘기라고, 그냥 기한 없이. 그러면 보고받은 누가? 시도지사가 취합하여 매월 1회 누구에게? 국장에게 보고. 밑에 기출질문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했다. 누가 신고해야 한다? 개업 공인사가 신고해야 당사자와 공동하면 안 된다고. 밑에 3번에 정정신청, 변경신고, 해제신고 있죠. 땡땡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크게 할 수 있다 적으시고. 정정신청 1번 밑줄하시고, 정정신청은 잘못 기재 나와야 되겠죠. 첫째 줄 뒤에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시 고라하시고,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있죠. 1번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는 정정 받아주겠다고. 옆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X. 거래 지분 비율도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밑에 개업 공인중개사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있죠. 그것도 뭐는 안 되고,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안 됩니다. 그 네 번째, 건축물 종류는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뭐 종류는 안 된다고? 토종은 안 된다. 토종. 토지 종류는 X입니다. 세금 관계에서 영향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 종류는 안 된다고. 안 된다 그 말은 뭐요? 다시 신고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 등의 둘째 줄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은 받아준다. 뭐는 안 되고? 소재, 지번 X. 넘기시고, 정정 신청 방법 타이틀 밑줄 해보시고, 시험에 지문이 한번 나올 때 했는지. 정정 신청하려는 당사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잘못된 부분이 있겠죠? 신고 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빨간 줄로 표시하면 되죠. 형광펜 편으로 표시하든지 표시하고, 정정 부분에 밑줄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죠. 정정을 매도인이 단독으로 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마음대로 고치면 돼야 한대요. 어쨌든 정정하는 내용은 서명 또는 날인 나왔죠. 밑에 공동 들어가야 돼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고. 둘이 잘못된 걸 둘이 같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일방이 고쳐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지금 뒤에 다만 있죠. 다만 밑줄에 보세요.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를 정정한다. 당사자 중에서 매수인 전화번호가 잘못됐어요. 매수인 주소 잘못됐어. 그건 당사자 두 사람 다 도장 찍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다만이다 그러면 예외다 그러면 앞에 원칙이다 그 말 아니요? 서명 또는 날인 밑에 뭘 적으셨고 공동 적으셨다면 지금 다만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이면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인 때는 해당 당사자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 그 지문이 시험에 나올 때 됐어요. 원칙은 공동으로 정정할 때 서명 또는 날인이 원칙인데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인 때만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인 때는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고 필증 재발급 며칠요? 지체 없이. 변경 신고는 첫째 줄 뒤에 내용 중 일부가 뭐 변경된 경우 밑줄. 당연히 둘째 줄 뒤에 매수인 명의를 등기 신청하기 전에 가야 되겠죠? 신청하기 전에 신고한청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변경 신고 사항 있죠? 변경 신고 사유도
앞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된다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X, 소재 지번은 공통으로 X입니다. 가나다라 마 있죠. 마 거래 가격이 있나요? 그거 밑줄 하시고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지금 거래 가격 나왔죠? 거래 가격은 변경을 받아준다고요? 좀 더 신고서 보시겠지만 총 실제 거래 가격하고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거래 가격은 있죠. 이건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매매할 수 있죠. 그럼 매매한 물건이 두 개죠. 두 개. 각각 부동산 아니야? 토지 가액 2억, 건물 가액 4억. 이게 물건별 거래 가격 표시야. 처음에 신고할 때 토지 2억 원, 건축물 4억 원 이렇게 했죠. 총 실제 거래 가격은 합친 이게 총 실제 거래 가격이야. 그러면 총 실제 거래 가격은 변경이 안 되고 처음에 신고할 때 토지 가격 2억 원, 건축물 가격 4억 원 했죠. 당사자 합의해서 세금 관계 때문에 이걸 3억 8천원 낮추고 토지를 2억 2천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다. 요건 받아주겠다는 거야. 총 실제 거래 가격 변경 없이 물건별 거래 가격은 변경을 받아주겠다고. 그럼 처음에 계약서는 2억 4억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고쳤다면 계약서 다시 썼어요, 안 썼어요? 가격을 변경하려면 가격이 바뀌었다, 합의에서 바뀐 내용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래 가격 땡땡 하시고 변경 신고서 가져가야 되겠죠. 더하기 계약서 사본 첨부. 변경 신고할 때는 공이 변경 신고서 가져가는데 딱 한 개, 지금 체크하신 거래 가격 변경 신고할 때는 가격 변경을 증명해야 되니까 뭐 첨부하라고? 계약서 4번을 첨부하니까 땡땡 전자문서 제출 X죠. 전자문서 제출 X. 공부를 좀 알아들으시면 특강 자료를 구입해서 좀 보시라고. 특강 자료는 싹 다 정리해 놨어요. 특강 자료. 특강 자료에다가 기출 지문 있죠. 29회까지 기출 문제집 구입하시잖아요. 그럼 오지선다형은 그거 보셔도 되는데 공부하신 분들은 한 개 한 개 낮게 지문을 이렇게 시험에 푸실 때 포인트를 탁탁탁 확인해서 요거 짚어서 확인하셔서 밑줄 다 해놨어요. 그거부터 먼저 익숙해지면 그거 푸신 다음에 지금 기출문제 구입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번 풀어보시라고. 풀어보시면 거기 탁탁탁 짚어서 다시 밑줄 해보시라고. 그게 우리 과목에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뭐 따로 적고 하시는데 지금 특강 자료는 다 정리해놨어요. 요약집보다는 특강 자료가 정리가 더 앞뒤가 더 정리가 더 잘 돼 있어요. 요약집은 쭉 풀어놓은 것이고 정리도 해놨지만 나중에 보시면 적으실 게 제법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거기 사하고 아 있나요? 공동 매수인 경우 일부 매수인 변경 매출.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매출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이 있죠. 자 보세요. 어쨌든 사람을 고쳐면 안 된다 그랬죠. 사람을 고쳐면 안 되는데 이제 예외상 이런 겁니다. 보세요. 갑 소유 10억짜리 토지를 을하고 병하고 공동 매수할 수 있죠. 정하고 3억 4억 이렇게 투자해서 10억짜리를 공동 매수하는 매매 계약했죠. 당사자 인적사항 신고 들어갔죠. 신고한 정의 확인 다 했죠. 한 다음에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기 전에 을병 정중에서 을이 3억 투자하게 난 업이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투자를 같이 투자 못할 수 있나 없나요? 그럼 야가 지금 투자를 못하게 되면 잔금이 부족할 거 아니야. 매수인은 매도인하고 을병정이 합의해서 등기 신청을 이렇게 합의해요. 네 부동산을 처음에 매매 계약할 때 을병정이 우리가 공동 매수하는 매매 계약했는데 신고 필증도 나왔는데 을이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 투자를 못하게 됐으니까 이 사람 빼고 병하고 정 내가 5억씩 투자해서 매입하겠다 할 수 있나 없나요? 그러면 이미 확인 다 끝난 사람이죠. 끝난 사람을 당사자간 합의 해지해서 일부를 빼는 것은 새로 추가된 사람이 아니죠. 확인 끝난 사람 빼는 것은 변경받아 주겠다는 겁니다. 빼는 것은 변경받아 주겠다 말은 을병정이 있죠. 이외에 A를 추가해 온다든지 B를 추가해 오면 되겠어요? 을을 빼는 대신 A를 추가한다든지 교체하면 되겠어요? 안 되네. 추가 교체는 이 사람 확인돼서 안 됐어요. 요거만 해요.
공동 매수인 경우 일부 매수인 변경도 받아주는데 확인 끝난 다음에 해제 등으로 제외되는 것, 빼는 것은 확인 끝난 다음에 빼는 것은 빼도 되지만 추가 교체는 된다 안 된다? 그게 지금 4번이고 공동 매수에서 괄호에 뭐요? 괄호에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추가 교체는 X다 그 말입니다. 추가 교체 X. 마찬가지로 A번도 다수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 변경돼 있죠. 처음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두 개 이상 부동산을 같이 매매했죠. 신고 들어갔으니까 신고 대상 부동산 소재 지분 다 신고 들어갔죠. 확인 다 끝났죠. 매수 임명일에 등기하기 전에 매도인하고 합의해서 매매 목적물 중에서 100번지 뺍시다 합의할 수 있나 없네? 있죠. 그럼 합의 신고 들어가서 다 확인된 물건을 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변경받아주겠다고. 103번지를 추가하면 100번지 빼는 대신에 104번지 교체하면 이건 확인된 물건이요. 똑같이 추가 교체는 변경 신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제외되는 경우만 된다. 됐나요? 그래서 옆에 페이지 신고 변경 신고 방법에서 변경 신고는 첫째 줄 중간에 변경 신고서가 있다고 그랬죠. 신고서에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죠. 다만 동그라미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 없이 뭐만 거래 가격 변경 밑줄 거래 가격 변경인 때는 가격 변경을 증명해야 되니까 적어보셨듯이 변경 신고서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계약서 사본 등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첨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자문서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신고 필증 재발급해야 되죠. 며칠? 지체 없이. 밑에 기출지문 분석 보니까 둘째 줄 정정 신청할 수 있다 돼 있죠. 박스 안에 정정 신청은 잘못 기재된 것 되죠. 앞에 잔금 지급일 변경은 변경 신고로 가야 되고 잘못 기재된 것은 뭐로? 정정으로 가야죠. 합쳐가지고 정정 신청할 수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박스 밑에 해제 등의 신고 첫째 줄 뒤에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 셋째 줄 둘째 줄 뒤에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도 똑같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해제 신고할 수 있겠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밑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 해제가 이루어진 때 해제 등의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앞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해제 등이 된 경우 해제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읽어두시고 확인서 발급해라. 며칠? 지체 없이. 제재는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대부분 다 2번에 5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죠. 1번 3천만 원 이하 밑줄하시고 3번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5고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돼. 3천만 원짜리는 뭘 제출하지 않거나 둘째 줄 거래 대금 지급 증명을 쓴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는데 어떻게? 거짓 제출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죠. 3번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5는 신고 의무자이든지 신고 의무자가 아니든지 아닌 자 밑줄하시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떻게 했다고? 거짓 신고한 자. 취득가액의 100분의 5입니다. 그럼 여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니까 과태료 부과 징수는 누가 해요? 신고관청이 하겠죠.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나와야지. 등록관청하면 안 돼요. 그러면 2번 체크해 보시고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누가 부과했어요? 신고관청이 부과했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실은 누가 관리해요? 등록관청이 관리하겠지.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넘어와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안에서는 과태료 부과권자가 신고관청이어서 과태료 부과했다면 신고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부과한 사실을 누구한테 통보하라고? 등록관청에 통보하라고. 부과일로부터 며칠? 그게 부과열이야. 부과열. 부과일로부터 10일 부과열. 이열, 해열, 부과열 이렇게. 이열이 뭐예요?
이전한 날부터 10일. 해열은 종료 신고, 해고 신고, 해열, 부가열, 부가열로부터 10일. 됐죠? 넘기시고. 자진신고제에 대한 감면이 있죠. 요거 나중에 7, 8월 달에 해요. 5, 6월 달에 하셔도 되고.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마시고. 조금 쉬셨다가 259페이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있죠. 서식 중에서 두 번째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 확인 설명서가 꼭 나오고 이게 꼭 나와요. 요건 뒤에 작성 방법이 따로 나와 있죠. 260페이지. 왔다 갔다 보기 그러니까 제가 프린터 해드릴 테니까 프린터 가지고 정리하죠. 이 옆에 261페이지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있죠. 이거 누가 가져오라고? 투기과열 지원에 3억인데 이거 누가 가져가요? 매수인이 가져가겠죠. 매수인 외의자가 제출할 때 이거 며칠이니까 제공하라고? 50일. 서식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있죠. 서식 넘기시면 해제 등의 신고서도 있죠. 확인서도 있나요 없나요? 있고 266페이지 변경 신고서도 있죠. 그 뭐만 서식이 없어요. 정정 신청서는 없어요. 정정 신청은 신고 필증의 잘못된 부분을 직접 고쳐가는 게 정정 신청이기 때문에 정정 신청서만 없어요. 그러면 암기사항이기도 하지만 시험에 모의고사 나온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틀어서 법정 서식, 표준 서식이 없다 나면 공인중개사법 안에서는 뭐가 없어요? 거래계약서 없죠?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는 뭐는 없다고? 정정 신청서는 없다고. 우리가 시험 범위인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표준 서식이 없다면 거래계약서하고 정정 신청서만 기억하시면 돼. 됐어요? 좀 쉬었다가 프린트 가지고 정리합시다.